그해 겨울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 잃어버린 추억의 벽. 그 고고학 유물 복원 전문가인 한승우는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고택에서 미스터리한 일을 겪고 있었다. 평소 온순하던 반려묘 모르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 만에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모르가 벽 한 곳을 긁으며 머리를 부딪히고 밤마다 애처롭게 울부짖는 모습은 단순한 슬픔으로 보이지 않았다. 수많은 의학적, 심리학적 접근에도 불구하고 모르의 행동은 나아지지 않았다. 승우는 과학적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본능적인 확신을 느꼈다. 할아버지가 생전에 모르는 특별한 아이라고 했던 말이 뇌리를 스쳤다. 결국 승우는 직관을 따르기로 했다. 동생 지훈의 도움을 받아 모르가 집착하던 낡은 벽을 허물기로 결심했다. 망치질 몇 번의 벽은 쉽게 무너져 내렸고 먼지가 자욱하게 일었다. 그들은 벽돌을 조심스럽게 걷어냈다. 모르 역시 그 모습을 낑낑거리며 지켜봤다. 마침내 그들이 벽돌을 모두 걷어냈을 때 그 안에서 낡은 목함 하나와 할아버지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 한 통이 모습을 드러냈다. 승우는 직감했다. 이 목함과 편지가 바로 모르가 그토록 알리고 싶어 했던 비밀이라는 것을. 이 벽 속의 미스터리. 벽 속에서 발견된 목함은 승우의 가슴을 뛰게 했다. 편지에는 영원히 잊히지 않을 추억이 이 안에 잠들어 있다. 부디 이 아이를 지켜다오라는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 아이라는 말에 승우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조심스럽게 목함의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아름다운 동양화 족자 하나와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동양화에는 매화꽃이 정교하게 그려져 있었고 그 옆에는 은수라는 작은 낙관이 찍혀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와 앳된 미소를 짓고 있는 낯선 소녀가 함께 있었다. 모르는 목함이 열리자마자 낑낑거리던 울음을 멈추고 그림을 빤히 바라보았다. 마치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풀어주어 기쁘다는 듯이. 승우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모르의 이상 행동은 바로 이 비밀을 알리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모르가 겪었던 모든 슬픔과 고통은 이 엇갈린 운명의 실타래를 풀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승우는 아내와 동생에게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며 그림 속 소녀의 정체를 함께 파헤치기로 결심한다. 그림 속 소녀의 정체. 그림 속 낯선 소녀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 승우는 할아버지가 과거에 운영했던 민속 공방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승우는 공방을 오랫동안 관리했던 최미연 할머니를 만나게 된다. 승우가 목함에서 발견한 사진과 그림을 보여주자 최미연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사진 속 소녀를 알아보았다. 소녀의 이름은 박은수, 최미연의 딸이자 할아버지가 친딸처럼 아꼈던 재능 있는 동양화가 지망생이었다. 은수는 선천적인 불치병을 앓고 있었지만 그림에 대한 열정으로 병마와 싸웠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그런 은수를 친딸처럼 아끼며 그녀가 그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했다. 은수에게 할아버지는 그림의 스승이자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은수는 20살의 꽃다운 나이에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할아버지는 은수의 죽음에 깊은 슬픔에 잠겼고 그녀가 남긴 유일한 유작인 매화 그림을 소중히 간직했다. 그러나 이 그림을 둘러싸고 또 다른 비극적인 사연이 숨겨져 있었다. 엇갈린 운명의 실타래. 최미연 할머니는 은수가 세상을 떠난 후 벌어진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어갔다. 당시 할아버지의 공방을 탐내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할아버지가 아끼는 유작들을 빼돌리려 했다. 특히 은수가 남긴 매화 그림은 그들이 가장 탐내는 대상이었다. 할아버지는 소중한 은수의 유작이 악인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장 안전한 장소인 고택의 벽 속에 그림을 숨기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오직 모르에게만 털어놓았다.
모르는 은수의 아픔과 할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모두 이해하고 있었던 또 다른 가족이었다. 할아버지는 은수의 그림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마지막 사명으로 여겼다. 그는 이 비밀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고 그 비밀은 고택의 벽 속에 묻히게 되었다. 모르는 할아버지의 비밀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리고 그토록 간절하게 벽을 긁었던 것이다. 이 엇갈린 운명의 실타래는 이렇게 비극적인 사연으로 얽혀 있었다. 승우는 이제 할아버지와 모루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복원 전문가로서의 사명감과 가족으로서의 사랑을 담아 그림을 복원하고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 주기로 결심한다. 진정한 안식처. 할아버지와 박은수의 애틋한 사연을 알게 된 승우는 큰 감동을 받았다. 그는 고택이 단순히 오래된 집이 아니라 잊혀진 사랑과 희생의 흔적을 담고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승우는 복원 전문가의 모든 지식과 기술을 동원해 박은수의 동양화 족자를 정성껏 복원하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 벽 속에 갇혀 있던 그림은 습기와 곰팡이로 인해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승우는 붓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아 그림을 다듬고 색을 입혔다. 그림이 복원되는 동안 아내 세연은 자신이 일하는 미술관에서 박은수 작가 추모전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마침내 전시회가 열리던 날 복원된 동양화 족자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은수가 남긴 아름다운 매화 그림은 그녀의 삶과 예술에 대한 열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최미연 할머니 역시 딸의 그림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다. 모르는 모든 비밀이 해결되자 더 이상 벽을 긁는 행동을 멈췄다. 불안했던 눈빛은 평온함으로 가득 찼고 그림이 걸린 방에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아 보였다. 승우는 그림을 통해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 드렸고 최미연 할머니와도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그들은 고택을 지키며 그림을 보존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었다. 모루와 그림 그리고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모두에게 진정한 안식처를 찾아주었다.